잠시 뒤죠. 오후 3시부터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서 당 운영 방향에 당연히 변화가 있겠지만 야권 재편의 흐름에도 상당한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또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친박 신당선을 두고 친박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국민들 공감을 얻으려면 우리 당이 통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둘이 워낙 중도 통합 후보이니까 뭐 누구나 다 통합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그 통합은 살아온 과거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오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그 얘기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임기가 끝났다는 얘기죠. 두 분한테 이 얘기부터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네. 김성태 원내대표의 공과 과 뭐 잘했습니까? 뭐 들깨라고 이야기를 하죠. 본인 네. 스스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힘든 시기에 야당의 대표를 맡았어요. 제1야당이라는 게 사실은 그동안 탄핵선 이후에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지리멸렬했지 않습니까? 지지율도 10%대에 머물렀었고. 네. 그러한 상황에서 어쨌거나 대여 투쟁을 통해서 당의 어떤 그런 뭉쳐낸 것, 또 당을 유지해왔던 것, 뭐 그런 측면들을 저는 충분히 평가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치 문화라는 게 결국 이제 야당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대안적인 세력이지 않습니까? 네. 뭔가 수권 정당이 이야기를 하면 대안을 내놓고 그거와 관련돼서 여당과 경쟁을 하는 시스템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집권한 동안은 대안은 별로 없었습니다. 일단 반대만 있었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물론 뭐 상황 자체가 안 좋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정당으로 태어나려고 한다면 나름대로 내부의 어떤 정책 역량이나 이런 걸 좀 강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너무 투쟁 일본대로 간 것이 아닌가. 물론 뭐 투쟁을 해서 드루킹 특검이나 이런 걸 통과시키긴 했습니다만은 그 와중에도 좀 당의 역량들을 좀 키워 나갔어야 되는데 좀 그런 패착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파이팅은 좋았는데 내용은 좀 부실했다 이런 평가신 것 네. 같고요. 김 교수님께도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들깨처럼 싸웠다라고 자평을 하던데요. 네. 마지막 순간에도 또 들깨처럼 먹을 것을 먹었다 이렇게도 예산안에서 아주 크게 생겼다 뭐 이런 비평도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개혁의 시간을 실기했다라고 하는 게 가장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개혁의 타이밍이라고 한다면 대선에서 지고 난 이후에 1년 이내에 좀 이것을 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있고 대선에서 과연 진 책임이 누구이냐 이런 책임도 물을 수가 있고 이런데요. 이것이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물 건너갈 가능성이 생겼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물론 원내대표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이 정말 어떤 개혁적인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었는가 이에 대한 대안을 보여준 것이 없다.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30분 뒤면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이 의원님 내기를 한다면 어느 쪽에 거시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되는 사람은 뭐 당연히 됐다고 좋아할 것이고 안 된 분은 또 그 이야기 했기 때문에 또 안 좋다고 전화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제가 예측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지금 의원 정수 112명입니다. 근데 오늘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103명이에요. 당원권 정지된 분들이 당원권 정지된 분이 9분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 일단은 이제 나경원, 정용기 이 이제 두 파트너인데 사실 이제 자유한국당은 이제 파트너제로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올해가 이제 이번에 3번째 도전입니다. 아무래도 삼수. 이제 본인은 사실 예전에는 비박이었는데 이번 선거를 하면서 사실은 범친박의 지금 후보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지지 세력들을 어차피 그쪽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 때문에 탈당을 하지도 않았고 지금 김학영 의원 같은 경우는 3선인데 이제 김종석 의원 초선이죠. 그걸 이제 파트너로 삼아서 선거에 나서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확실한 비박이죠. 물론 탈당파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 이제 그 복당파의 어떤 뭐 대표였다 한다면 지금은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한국당의 초선이 4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선들 같은 경우는 보면 뭔가 당에서 어떤 균형점을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들. 만약에 또 이제 너무 비박이 앞서 나갈 경우에 혹시나 당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거. 지금 뭐 최근에 친박신당 이야기 나오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의원들은 속내를 알 수가 없어요. 가장 예측하기 힘든 게 바로 이 원내대표 선거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딴 거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해볼 수 있는데 이 여론조사 해볼 수도 없고 또 한다고 해서 본인의 마음을 털어놓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 마음속 열길은 알아도 의원들 마음속은 모른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누구지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조금 더 먼저 얘기한 분을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듯한 느낌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들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반대편에서 아마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는 김학용 의원이 조금 유리한 입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때 55표를 얻어서 당선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 이후에 당원권이 정지된 분들이 대부분 친박 의원들이 그 당시에는 2분이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거기에 플러스 7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총 9분이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 당시보다 지금이 조금 더 비박으로서는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일 수도 있다. 숫자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재선 의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그 정책위의장, 위의장, 그 러닝메이트죠. 이분들 고르는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치열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바로 그 과정에서 우리 누구죠? 그 김영우 의원이나 유기전 의원이 포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변수가 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한국당에서 TK나 PK 의원이 없다는 이게 대표가 없다는 얘기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서울 지역 뭐 의원하면 파트너는 이제 TK나 PK에서 찾는 게 당연한데 원래 이제 보수 야당의 뿌리가 사실 그쪽이니까요. 지금 후보 두 분은 그렇죠. 정영규 의원은 대전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경원 의원은 서울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김학용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김종석 의원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뭐 TK, PK는 전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또 이쪽 지금 지역 의원들은 어차피 지금 좀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상황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들. 왜냐하면 지금 당내에서 어차피 이제 바른미래당에 만약에 의원들이 복당을 하게 되고 또 어쩌면서 또 TK 중심으로 해서 친박 신당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자칫 이 당 지도부에 몸을 담았다가 결국 다음 선거에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라는 의원들의 어떤 계산이 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관망해보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파트너십들을 다 포기하고 이번에는 TK, PK가 지금 의원들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그런 면에 본다라면 지금 어느 쪽으로 대표가 되든지 간에 당내가 좀 꿈틀거릴 거는 뭐 기정사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부 의원들은 벌써 뭐 탈당을 준비한다는 의원들도 있고. 근데 사실 쉽지가 않은 게 뭔가 좀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구속되어 있는 최경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절대 지금 나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거 나가면 결국 지금 찬바람밖에 불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말은 지금 친박신당 이야기 나오지만 실제로 될 수 있을까? 저는 그것도 솔직히 의문입니다. 말 나온 김에 친박신당이 만들어지느냐의 가능성 문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결과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쯤일까라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일정 정도는 잘라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잘라내는 대상이 과연 얼마나 합리적이고 또 그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친박 신당을 얘기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설득력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당원권이 정지된 분이 친박신당을 얘기하시는데요. 이분은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친박신당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에 나오고 있는 친박신당 얘기는 저는 조금 가능성이 없는 얘기이지만 다만 앞으로 봤을 때 결국 김병준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그 커트가 어느 정도의 규모로 갈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제 생각에는 큰 규모의 커트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처음에 10명 정도 얘기 나왔다가 지금 한 서너 명으로 좀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야당이 단결해야 된다라는 내부 공감대가 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뭐 당내에서 쇄신은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또 이것 자체가 하나의 또 불씨가 된다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 보면 뭐 분열이라는 게 최대의 지금 적이니까요. 그러면서 본다면 아마 지금 당초 나왔던 10명보다는 저도 숫자는 줄어들 것 같아요. 굉장히 상징적으로 다선 중심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동안 쉽게 국회의원 한 분들 뭐 이런 분들 중에 또 친박의 핵심 의원들 이 정도의 분들 중에서 아마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원심력이 좀 떨어지겠죠. 그럼 그만큼 이제 김병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당을 하나로 뭉쳤다. 그다음에 이제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이제 중에서 이제 일부 오시는 분들 합하는 거라든지 아마 그런 구도로 그림을 그린다면 제가 볼 때는 막 큰 규모의 어떤 인적 쇄신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이 의원님한테 하나만 더 질문하고 끝을 낼게요. 이게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면 바른미래당에서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느 정도의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일단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이학재 의원이나 몇몇 분들은 뭐 일단 지금 혼자라도 움직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유승민 의원은 바른미래당이 과연 지금 개혁을 담보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손학규 대표가 지금 단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 당적을 옮긴다는 거는 이건 좀 정치 도의적으로 좀 하고 손학규 대표가 그거 노리시 그렇죠. 손 대표가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양수겸장의 그런 효과 노린 거 있을 거고 네. 또 이 선거법 개정 문제가 또 이제 걸려 있는 상황에서 옮긴다는 게 너무 정치적으로는 신의가 없다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시간은 늦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당 대표 선거 전까지 아마 한다면 조금 시간적으로 보자면 합류는 좀 시간적으로 좀 끌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손 대표도 아마 그런 면도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이 문제 가지고 좀 토론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 와호장룡은 아쉽지만 이만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